닭은 가축 중에서도 3대 식품이 될 정도로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더구나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을 알리는 귀한 역할도 담당하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715강입니다. 오늘은 닭을 의미하는 닭 유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닭 유자입니다. 닭 유자는 닭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인 가축 그 닭이 아니고 12지신 중의 하나인 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닭 유자는 우뚜갈 올자와 큰 입구자와 한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뚜갈 올자는 우뚜가다는 뜻이 있죠. 우뚜갈 올자는 두드러지게 높이 솟아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입구자는 일정한 구역을 말하는 것이죠. 넓게 펼쳐지는 한 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말하는데 이번 경우는 하나의 물건으로 해석합니다. 일정 구역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물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닭 유자는 일정 구역 안에 물건 중에서 우뚝한 곳에 닭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닭은 제일 높은 지붕에 올라 새벽을 알린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지붕에 올라가 있는 그 닭을 표현하는 글자가 닭 유자입니다. 집에는 많은 짐승들이 있죠. 소도 있고 개도 있고 닭도 있고 다른 짐승들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게 무엇인가? 닭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닭은 제일 높은 지붕에 올라가서 새벽을 알리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 있는 닭을 표현하는 글자가 닭유자입니다. 닭유자는 일정 구역 안의 물건들 중에서 우뚝한 곳에 있는 게 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닭은 제일 높은 지붕에 올라 새벽을 알리는데 그 모습을 표현하는 글자가 닭유자입니다. 이 닭유자가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술주자의 대용어로서 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술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이 닭유자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술을 의미하는 닭유자는 술을 빚는 술단지를 형상화했습니다. 이런 술단지를 표현하고 있는 글자가 닭유자인 것이죠. 술을 담기 위해서 술단지 안에 내용물이 있는 이 상황이 닭유자입니다. 닭유자는 내용물이 있는 술단지를 형성한 그런 글자입니다. 중심자인 닭유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닭유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술주자입니다. 술주자는 술을 의미하는 것이죠. 술이라는 것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서 마시면 취하는 음료인 것이죠. 이 술주자는 물수변의 닭유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닭유자는 닭을 의미하는데 술단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주자는 술단지에 있는 물을 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단지에 물과 식품을 넣어 만든 음료가 술인 것이죠. 그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술주자입니다. 술 담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집에서 술을 많이 담급니다. 이렇게 술단지 안에 어떤 내용물을 넣고 거기에 물을 섞으면 술이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요즘에는 이 안에 물을 넣는 게 아니라 소주 같은 어떤 알코올을 넣는 것이죠. 다른 술을 넣어서 술맛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주자는 그런 알코올마저도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주자는 술단지에 있는 물을 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단지에 물과 식품을 넣어 만든 음료가 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두주불사가 있습니다. 두주불사라는 것은 말술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술을 매우 잘 마시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약주나 맥주를 할 때도 술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두목주자입니다. 두목주자는 두목을 의미하죠. 우두머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목이라는 것은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인 것이죠. 이 두목주자는 여덟팔자와 닭유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여덟팔자는 숫자 8인데 여러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닭유자는 닭을 의미하지만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술주자의 대용입니다. 술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목주자는 여러 방향에 술을 주는 게 두목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목은 술을 여러 곳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어떤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술을 하고 있을 때 두목이 술을 따라주게 됩니다. 두목이 술병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이죠. 이렇게 술을 따라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목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부하들이 술을 들고 다니면서 술을 딸 수는 없는 것이죠. 두목이 술을 따르게 됩니다. 두목이 술을 따라주면서 격려를 하고 당부를 하는 것이죠. 두목 주자는 여러 방향에 술을 주는 게 두목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목은 술을 여러 곳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추장이 있죠. 추장은 원시 사유에서 생활 공동체를 통솔하고 대표하던 우두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령도 있습니다. 추령도 추장과 같은 뜻입니다. 닭유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오히려 유자입니다. 오히려 유자는 오히려란 뜻이 있죠. 오히려라는 것은 일반적인 예상과 전혀 반대로 되는 것이죠.
이 오히려 유자는 큰개변 부수의 두목 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큰개변 부수는 짐승을 총칭하는 부수입니다. 그리고 두목 주자는 두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유자는 짐승 같은 두목은 오히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처럼 행동하는 두목이 있다면 오히려 없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설명이죠. 어떤 조직의 두목이든 나라의 임금이 됐든 그 우두머리를 한 사람이 그 인품이 나쁘다면 짐승처럼 행동한다면 오히려 없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짐승처럼 행동하는 두목이 있다면 어떻게든 쫓아내는 게 제일입니다. 그냥 두고 보다가는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이죠. 오히려 유자는 짐승 같은 두목은 오히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처럼 행동하는 두목은 오히려 없는 게 낫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과유불급 있죠. 과유불급은 정도의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이죠. 적당한 정도의 중요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예나 유자라 할 때 오히려 유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정할 전자입니다. 정할 전자는 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틀을 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하다는 것은 여럿 가운데서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이죠. 이 정할 전자는 두목 주자와 큰 대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두목 주자는 두목을 의미하는 것이고 큰 대자는 크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할 전자는 큰 두목이 정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 중에 최고인 사람이 함께 지낼 곳을 정한다는 그런 뜻이죠. 또는 큰일은 두목이 정한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터전을 정하는 것처럼 큰일에 있어서는 두목이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같이 회의해서 합의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대체로 두목이 정해서 가자는 대로 가는 것이죠. 정할 전자는 큰 두목이 정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는 큰일은 두목이 정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 중에 초고인 사람이 함께 지낼 곳을 정한다는 그런 뜻이죠. 무리 중에 초고인 두목이 중요한 일을 정한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제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전은 의식을 갖춘 제사와 의식을 갖추지 아니한 제사를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물도 있습니다. 전물은 제사상에 차려놓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다교자가 포함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정중할 정자입니다. 정중할 정자는 정중하다는 뜻이 있죠. 정중하다는 것은 태도나 분위기가 점잖고 엄숙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중할 정자는 정할 전자의 언덕부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정할 전자는 정하다는 뜻이 있고 언덕부자는 언덕을 말하는데 이번 경우는 공개된 장소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정중할 정자는 언덕에서 정하면 정중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는 정중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요즘에도 지역에 중요한 사업을 하게 되면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어떤 중요한 일을 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일을 공개적으로 정할 때는 주최자, 이 사회자는 정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목적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 주최자가 정중하지 않다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정중한 태도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이 진행자는 정중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중하지 않다면 이 모든 목적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정중할 정자는 언덕에서 정하면 정중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는 정중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정감록이 있습니다. 정감록은 조선시대에 민간에 성행하게 된 나라의 운명과 백성의 존망에 대한 예언책이지요. 요즘에도 이 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중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중은 점잖고 묵직하거나 친절하고 은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15강으로서 다교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